안녕하세요, 영뜰입니다. 네, 지금 인트로만 5번째 찍고 있는 영뜰입니다. 네, 오늘 지금 우리가 오늘 해볼 게 뭐냐면 오늘 교육방송이에요. 오늘 교육방송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석고판 작업을 오늘 해볼 겁니다. 이게 화면이 밝아졌다 어두웠다 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니까 계속 혼자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작업은 그 석고판을 작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때 쓰는 자그마한 판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큰 판 말고 자그마한 판을 작업을 해볼 건데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댁에 가셔서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게 엄청 중요한 거는 알고 계시죠?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국한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국한되지 마시고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래야 내 거가 되니까 직접 도전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빨리 석고판을 작업을 하러 한번 가볼게요. 영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작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 석고판 작업을 해볼 건데 요거 저는 이거를 오늘 작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원래 수업 때 쓰는 사이즈거든요. 요 수업 때 쓰면 딱 화분 2개 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 사이즈라 요거를 수업 때 쓰고 이거는 제가 작업할 때 쓰는 판이에요. 지저분하죠? 제가 작업할 때 쓰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큰 사이즈 분을 만들 때는 이런 데다 올려놓고 쓰니까 근데 이제 수업할 때 수강생분들이 조금 늘어서 이제는 수업할 때 석고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수업용이 얘는 살짝 무거워요. 크고 그래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작은 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 오늘 요런 쟁반이 하나 필요하셔요. 네, 요런 쟁반 요런 거 하나 필요합니다. 요거 모양대로 뜰 거예요. 되게 이런 넓은 쟁반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 손잡이 있는 쟁반은 안 돼요. 흘러내리더라고요. 여기가 낮아가지고 왜 이렇게 손잡이 있는 다과용 쟁반 있죠? 그거 말고 손잡이 없는 쟁반으로 너무 높아도 빨리 굳지 않는 데다가 무겁습니다. 네, 무거우니까 너무 높은 거 말고 이렇게 야트막하면서 요런 네, 멜라민 재질의 이게 뭐 멜라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재질의 쟁반 준비물입니다. 물이 필요한데요. 물은 내가 이 석고판을 여기다 뜰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양만 있으면 돼요. 물은 근데 지금 좀 물이 많아요. 이따 좀 덜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석고가루. 석고가루는 저는 도제상에서 포대로 뭐 20kg짜리 포대로 주문을 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양 많은 거 어디다 놓으실 거예요? 엄청 커요. 네, 쌀포대만큼 크니까 여러분들은 그 쿠팡이나 뭐 네이버에 보면 문구용 석고, 미술 교재용 석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kg 단위로 1, 2kg 단위로 파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렴하니까 그런 거 사서 쓰시면 되겠어요. 물하고 이 물 그릇은 이거는 석고 전용 그릇인데 요거 없으셔도 돼요. 요거 없으시고 그냥 볼 있죠. 안 쓰시는 볼에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쓰시는 볼에다 하시고 석고 가루 있고 자, 요런 주걱 있으면 좋고요. 저어줄 수 있는 요런 봉이 있으면 좋은데 요것도 다 판매하는 봉인데 요거 없으시잖아요. 그럼 요런 거나 요런 거 되게 있는 거 그냥 쓰세요. 네. 막 닦아서 써도 되는 그런 후진 거 있죠. 막 쓰다가 버려도 되는 이런 거 숟가락으로 저으셔도 돼요. 숟가락으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물을 좀 덜었고 물 한 요만큼만 해도 남을 것 같아요. 물이 한 요 정도만 해도 남을 것 같습니다. 비율을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비율을 안 하고 비율을 잡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거니까 물이 좀 더 많은 것 같으니까 비율을 잡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 자, 분량의 물에다가 석고를 섞어줍니다. 근데 석고를 부어주는데 훅 붓지 마세요. 훅 부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석고가루를 살살살살 해서 젓지 마세요. 지금은 젓지 마시고 석고가루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물에다 보이시죠?
막 푹 담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언제까지 넣어주냐요? 자, 이렇게 석고가 물에 다 물기를 다 흡수해가지고 나중에 물이 없어질 때까지, 이 물이 없어질 때까지 석고를 넣어줘요.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석고를 일단 다 넣어주고, 지금 옆집 중국집 아저씨들이, 제가 중국집 옆이라고, 가게가 중국집 옆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퇴근하시려고 이제 막 모아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막 오토바이 시동도 켜놓고 계시고 그래갖고 제 촬영 모습이 밖에서 보여요. 창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말도 더듬고 창피해요. 자, 이렇게 석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가져올게요. 자, 어느 정도까지 넣으시냐면 이렇게 살살살살, 뭉치게 넣으시면 안 돼요. 뭉치게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꽤 많이 들어가죠, 석고도. 이 정도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물기가 위에 없이, 보이세요? 물기가 위에 없이 석고가 이렇게 물기를 다 잡아먹게끔 요만큼 넣으시면 돼요. 물기가 너무 없이 위에 석고가 올라오지 않으면서 우리 전분 가라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들이니까 아시잖아요. 전분을 가라앉혔다고 생각하고 윗물만 싹 따라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정도, 네, 그 정도 되게끔. 자, 주걱으로 저으셔도 되고 요런 도구가 있으시면 도구로 저으셔도 돼요. 저으시는데 한 방향으로만 계속 저으세요. 공기가 안 들어가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조소용 석고는 굉장히 입자가 고와야 되고, 그 깎아내잖아요. 덩어리를 만들어서 모양을 깎아내는데 공기구멍이 중간에 뽕뽕 있으면 아무래도 예쁘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공기구멍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뭐 이걸 가지고 뭘 얼굴을 만들어내고 예쁜 모양을 만들어낼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흙을 굳히는 용도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만들어져 나오는 이 판만 여기만 매끈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닥 막 공기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닌데 조금만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시는 건데, 자꾸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뭐 보여는 드립니다만 제 걸 보고 다른 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대충 만들어서 썼는데 사용할 만하다 하니까는 알려드리는 거지, 저 이쪽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요렇게 한 200번 저으라고 들었는데 200번 적기는 팔이 너무 아프고요. 자, 요 정도 되면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친구들은 재빨리 물에 씻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물에 씻으실 때도 물을 계속 틀어 놓으셔야 계속 하수구로 내려갑니다. 이 하수구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잘 쓰지 않는 더러운 행주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뒀어요. 이렇게 닦아줘도 되고요. 이런 더러운 행주 버릴 거니까. 자, 여기 판에 보이시죠? 이 판에 요만큼 올게요. 자, 이 판에다가 얘를 부어줘요. 석고를 부어줍니다. 자, 부어서 좀 남았네요. 그래서 작은 것도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면 저희 공방에 있는 차쟁반이에요. 차쟁반인데 여기다가도 요 남은 거 그냥 아까우니까, 그죠? 작은 것도 만들면 좋잖아요. 사용하는 데는 뭐 쓸모는 많죠, 얘네들도. 자, 요렇게 두 개 딱 뜨니까 됐네요. 자, 요렇게 해서 평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살살 이렇게 탕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 친구도 이렇게 탕 해서 평평하게. 자,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거 이제
이제 굳으면 돼요. 굳는 동안 이 친구 세척해 갖고 올게요. 자, 이 친구가 굳는 동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준빗물, 내가 원하는 이 쟁반, 내가 원하는 사이즈 쟁반, 이렇게 큰 데다 욕심 부려서 하셔도 됩니다만 무겁습니다. 그리고 잘못 건드리면 깨질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툭 하면 깨질 수 있으니까 너무 크지 않은 거 움직이기 편해야겠죠. 옮기기, 그죠? 너무 큰 거 욕심 부리지 말고 차라리 작은 걸로 여러 개를 뜨세요. 요런 쟁반, 대게 다 있는 쟁반, 그리고 물. 네, 물은 양은 그때그때 조절이 필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이 사이즈만큼만 물이 있어도 돼요. 그래도 남아요. 석고가 포함이 되니까, 석고 가루가. 물은 한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만. 그리고 분량의 석고가루도 필요합니다. 석고가루는 도제상에서 사시면 석고가루가 이만한 포대로 와요. 근데 그거 어디다 두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쿠팡이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그런 데 들어가셔서 교재용 석고, 네, 교재용 석고, 미술 교재용 석고 이런 식으로 치시면 나옵니다. 그런 석고 가루, 그리고 요런 종이컵이나 요런 국자, 그리고 뭐 이렇게 저을 수 있는 그런 거 필요하고요. 요걸로 하셔가지고 요걸로 바로 저으셔도 되겠죠. 자, 물을 먼저 볼에 준비하시고 가루를 넣으실 때 가루를 이렇게 확 넣지 마세요. 이렇게 물 위에다가 살살살살살살 해갖고 이렇게, 네, 뭔지 아시겠죠? 물 위에다가 살살살살살살 해서 가루를 쫙 흩뿌린다 생각하고 넣어주시면 가루가 물을 샥 머금어서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하다가 그 위에 물이 더 이상 물기가 없이 석고가 물을 다 먹었을 때, 네, 조금 한 1분 정도 방치해두면 싹 스며들거든요. 그때 이런 도구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저어줍니다. 한쪽 방향으로 계속 저어줘요. 100번 저어도 되고 200번 저어도 되는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기포를 없애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잘 섞어만 주세요. 잘 섞어주고 판에다가 부어줘요. 네, 석고를 판에다 붓습니다. 붓고 석고 그 남아있는 볼하고 이런 도구는 재빨리 씻으셔야 돼요. 딱딱하게 굳으면 잘 닦아지지도 않고 닦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빨리 물로 헹궈 놓으시고, 자, 이 친구가 나 지금 굽고 있어요 하는 신호를 보내요. 따끈따끈해질 때가 옵니다. 한 30분이나 20분 두시면 이 친구가 지금은 차요. 아직 찬데 따끈따끈해지면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면에 반짝반짝한 광이 지금 보이세요? 안 보이시려나? 이 표면에 반짝반짝이래. 표면에 반짝반짝한 광이 사라지고 무광으로 싹 되면서 여기가 열이 확 올라와요.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열이 올라오거든요. 열이 올라오면 굳어가는 거예요. 네. 뜨거워질 때까지 내비 두셔야 돼요. 그 화학 반응 때문에 열이 오르는 거니까 뜨거워질 때까지 내비 두시고 딴짓 하세요. 뭐 청소도 하시고 아까 이런 것도 뭐 닦아서 버리시고. 우리 엄마들 정리 잘 하시잖아요. 저는 정리를 못하는 엄마지만 우리 영끌공방 구독자님 엄마들은 정리를 잘 하시죠. 저희 어머니 같이. 네. 이렇게 이런 것도 치우시고 행주도 빠시고 뭐 이렇게 뭐 정리하고 돌아오시면 얘가 여기 광이 물이 다 말라가지고 광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은 아직 광이 나거든요. 이 광이 없어지면 여기가 따끈따끈해지면서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뜨겁지? 뭐가 이상한 건가? 할 때가 옵니다. 전혀 이상한 거 아니니까 광이 이렇게 올 때까지 내버려 두시면 돼요. 뜨거운 열이 올라올 때까지 말을 자꾸 더듬어요. 자, 뜨거운 열이 올라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도 그래서 내버려 두고 요 친구들 좀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요. 오늘 영상은 기다리시는 분이 엄청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엄청은 아니겠지만 기다리시는 분이 일단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사용하기 좋은 물건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분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 마르는지 몰랐어요.
근데 만들어 보니 건조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자,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바로바로 물건이 나오니까 좋죠. 저같이 대량으로 막 물건을 하루에도 몇 개씩 막 뽑아내야 되는 사람은 꼭 필요한 제품이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이게. 근데 너무 오래 방치하시면 그 시간을 잘 맞추셔야 돼요. 저보고 또 어떤 분 또 그러시는 거 아니야? 몇 분이나 둬야 돼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몇 분이나 둬야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여러분들 흙 상태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개 습도 아니면 흙을 구매해온 시기, 흙의 상태에 따라서 그 수분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5분 두세요, 10분 두세요 말씀 못 드립니다. 시간이 다 틀려요. 근데 여기다 두셨을 때 바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더 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흙이라는 것이 얘가 너무 급격하게 물을 흡수해 버리면 금이 갈 때도 있어요. 네,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방치해 두시면, 너무 빨리 말려갖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오래 방치해 두시면 금이 갈 수도 있어요. 물을 한정없이 뽑아 먹어요, 얘가. 그러니까 적당히 방치해 두셨다가 옆면이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바로 뒤집어서 다리를 다셔도 되고, 콩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려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지만 또 사이즈가 큰 분일수록 여기에다만 올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밑에는 너무 마르고 위에 옆에는 안 마르는 형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급한 대로 물기를 쫙 뺀 다음에 나무판에 올려놓으시고 다시 또 모양을 잡으시는 그런 센스도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계속 그렇게만 할 수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광이 사라졌어요. 지금 네, 광이 사라져서 지금 이렇게 지금 거의 말랐습니다. 아니, 아직 조금 마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친구도 광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열이 날 거예요. 얘가 뜨끈뜨끈해지게 열이 나면 이제 굳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는 사용하기 나름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오늘 말하자면 이런 경우죠. 나 오늘 조금 있다 어디 갈 데가 있는데 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좀 있다 또 가야 되는데 그럼 다리는 언제 달지? 한 2-3시간 있다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하세요. 분 만드시고 한 30분이나 뭐 두시면 금방 흡수가 돼가지고 다리 다실 수 있는 상태까지 됩니다. 그래서 다리까지 달아놓고 비닐로 꽁꽁 싸서 놓고 가시면 되겠죠. 근데 막 여기다 만들어 두시고 다른 짓 하다가 아니면 나갔다 들어왔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센스는 조금 발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보시면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런 기포가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매끈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포도 다 빼주고 막 물도 뿌리고 막 그러면서 여기 매끈하게 하는데, 우리가 얘를 쓸 게 아니잖아요. 우린 얘가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얘 기능만 하면 되죠. 얘가 그 물을 빨아들이는 기능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한 가지 또 더 하시다 보면 원래는 이 모서리 부분을 사포로 둥글게 갈아주면 이렇게 이가 나가질 않아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망가지면 또 하지 뭐 생각으로 안 갈아줬습니다만, 2번, 3번 뜨기 싫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다 되고 나면 이 모서리를 한번 사포로 갈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 나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 기능이 필요한 것이지 얘 외관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얘가 하는 이 기능, 물기를 빨아들이는 기능만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꾸 이렇게 툭툭 할 때마다 이가 조금씩 나가요. 뭐 그거는 개의치 말고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아, 난 그게 싫어, 깨끗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꺼내셨을 때 여기를 사포로, 아니면 우리 도구 중에 왜 이렇게 속파기 하거나 할 때 쓰는 그런 긁는 도구 있어요. 그 도구 가지고 이렇게 삭삭삭삭삭삭 이렇게 밀어서 여기 원형으로 다듬어 주시면
굳고 나면 다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딱해지니까. 그러니까 굳기 전에, 뺐을 때 완전히 굳기 전에 여기를 다듬으셔야 돼요. 그러면 좀 매끈하게 뭐 손 이렇게 하실 때도 거칠지 않고 그러실 수 있겠죠. 저는 굳이 필요 없어서 안 해줬는데,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내려놓거나 뭐 옮기거나 할 때 이가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많이 써서 지금 이가 다 나갔어요, 여기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싫으신 분들은 조금 다듬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친구가 밑에가 조금 따끈따끈해지고 있어요. 자, 오늘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진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아마 뭐야 저렇게 쉬운 거였어?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간단한 거니까 한번 도전은 해보실 만해요. 분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될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이 친구가 없으면 이제는 안 될 정도로 그러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급하지 않을 때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우리 그 나무판에 그냥 말려요. 굳이 급하지 않을 때. 근데 급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뭐 주문받은 걸 빨리 뽑아야 된다거나 빨리빨리 해서 해놔야 된다거나 할 때는 정말 유용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사용하시라고. 자, 정말 오늘 좋은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의 잔머리 중에 하나를 지금 저의 잔머리, 제가 또 잔머리를 잘 쓰거든요. 잔머리 중에 하나를 지금 또 알려드린 거니까 요거를 이용하시면 이제 뭐 예쁜 그릇이나 아니면 예쁜 물병이나 이런데 또 석고를 뜨는 방법도 또 알게 되시겠죠. 그런 것도 이제는 응용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원통이나 뭐 사각 틀 이런 거 뜨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또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토우분은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토우분은 너무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토우분은 하지 않을 생각인데, 토우분은 전문가에게 네, 토우분 직접적으로 전문으로 하시는 분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그림분만 열심히 작업을 하려고. 근데 혹시라도 토우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토우 얼굴을 본을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저는 토우분을 제가 작업은 안 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토우분 하시는 분들의 그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 형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또 손이 워낙에 예쁘고 섬세하고 이렇게 꼼꼼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충 만드는 토우가 더 훨씬 예쁘잖아요. 근데 대충 만드는 토우를 제가 만들기 어려워해서 저는 그거는 안 할 겁니다. 그냥 나중에 보여는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열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열이 오르고 있고, 열이 올라야 다 마르는 거예요. 열이 올라야 마르는 거니까. 자, 이 친구 열이 올라서 다 마를 때까지 제가 좀 딴짓 좀 하고 올게요. 자, 자, 열이 올랐다가 지금 다 식었어요. 따끈따끈, 정말 막 무슨 구들장 바닥같이 따끈따끈해지다가 이제 좀 식었거든요. 이제 식었는데 얘를 여기서 타령을 해야 됩니다. 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빼실 건지 안 떨어지죠. 제가 지금 여기 제가 깔고 왔는 방석을 가져왔는데 여기 탁 바닥에 떨어지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다 놓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탁탁탁 이렇게 쳐주세요. 끝에가 조금 깨질 수도 있습니다. 끝에가 조금 깨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몇 번 치시면 이렇게 쏙 빠졌어요. 짜라잔. 자, 지금 바로 뺐을 때 여기를 다듬으실 분은 지금 여기를 다듬으세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망가지면 또 만들 거니까. 저는 아직도 한 포대의 석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지만 석고를 포대로 안 사시고 뭐 1kg, 2kg 사신 분들은 석고가 없으실 거잖아요. 지금 다듬으세요. 좀 지나면 못 다듬어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만지면 깨질 정도로 부드럽거든요. 지금 다듬으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또 만들면 되니까. 요거 하나 나왔고, 자, 또 하나를 또 꺼내 봐야겠죠? 또 이 친구도 한번 탕탕탕
이 친구는 조금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안 나온다고 화내지 마시고 잘 해보시면 결국에는 나옵니다. 자, 이 친구도 이제 거의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누구는 잘 나오고 누구는 잘 안 나오는지. 자, 이 친구도 나와라요. 나와라. 됐다. 작은 친구도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시면, 자, 얘는 밑판보다 여기 위에가 더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툭 쳐도 이 윗부분이 넓기 때문에 잘 나오죠. 근데 이 친구는 직각입니다. 위하고 밑에하고 이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잘 안 빠져요. 타령할 때. 근데 보시면 그 윗부분이 살짝 넓은 원통에 혹시 하실 때 윗부분이 살짝 넓은 원통이 훨씬 잘 빠져요. 위가 넓으니까 뒤집어서 빼야 되잖아요. 잘 빠지는데 위아래가 똑같거나 아니면 위가 더 좁으면 아예 안 빠지고, 아시겠죠? 위아래가 똑같으면 이렇게 길게 확실히 떴을 때 안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그 틀을 뜨실 때도 오늘 보시고 틀을 뜨고 싶으신 분들은 틀을 뜨실 때 밑에보다 위에가 넓어야 돼요. 그거는 좀 그런 모양이 있으신 그릇, 그런 모양 그릇을 찾으셔서 틀을 뜨시면 좋겠어요. 밥그릇도 밑에보다 위에가 넓잖아요. 네, 그런 모양이어야 돼요. 근데 뭐 위아래가 똑같다거나 그러면 타령시킬 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것도 지금 다듬으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오늘 2개를 떠봤어요. 석고 틀을.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은 너무 무겁게 뜨시면, 지금도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너무 무겁게 뜨시면 사용하실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요 정도로 차라리 한 2-3개 떠서 놓으시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부터예요. 이 친구 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용 못해요. 이 친구는 해도 안 들고 건조한 곳에 그 선반 같은데 이렇게 올려두시고 일주일 이상 건조를 시키셔야 돼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만져보시고 모레 만져보셔도 여기에서 물기를 계속 얘가 뿜어대요. 물기가 계속 뿜어대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건조되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일주일간 건조를 시킨 다음에 틀을 뜨셔야 물기를 빨아들이는 그 원래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여기에도 물기가 많아요. 이미 여기 물기가 많은데 올려놔봤자 물기를 전혀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석고판을 쓰시던 석고 틀을 쓰시던 이왕이면 같은 모양으로 여러 개 떠놓으시면 좋은 이유가 한 4번 뽑아내면 특히나 석고판 말고 석고틀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한 4번 뽑아내면 물을 많이 머금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절을 잘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 항상 뭐든지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오늘 석고틀 뜨는 영상을 보여드려 봤는데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정말 쉬운 작업인데 저도 몰라서 막 엄청 찾아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명돌공방 채널에 오신 분들은 제가 그냥 전부 다 알려드려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잠깐 내려놨다 올렸는데도 물기가 있죠. 이 물기를 계속 뿜어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두시지 마시고 이렇게 선반에 올려두세요. 어디 바람 잘 통하는 베란다 선반 같은 데다 올려두시고 한 일주일 정도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방송 석고틀, 석고판 작업, 석고판 뜨는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이제는 본업으로 돌아가서 또 분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분 만드는 것도 아마 내일 모레 사이에 또 영상이 올라가겠죠. 우리 그때 또 예쁜 화분 만들면서 또 재밌게 놀아보아요. 자, 오늘 영뜰의 교육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영뜰이었습니다. 빠잉.